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경계선 밖에서 환자들이 스스로 구축한 거대한 자구책의 세계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그림자 의료, 섀도우 메디신이라고 부릅니다. 제도권 병원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절박한 암 환자들이 선택한 최후의 보루죠.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버맥틴과 펜벤다졸 요법이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생존의 희망과 치명적인 지뢰밭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지 보건의료 분석가의 시각으로 그 생생한 보고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석의 시작은 데니스라는 여성이 페이스북 그룹에 올린 한 줄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버맥틴과 펜벤다졸로 암을 고친 사람이 있나요?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가 없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간절한 물음에 무려 797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는 기적 같은 호전의 기록부터 숨겨진 정밀 프로토콜, 그리고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실패의 기록들이 교차하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의료라는 공식 가이드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환자들 사이에서 집단지성으로 행해지는 비제도권 치료를 뜻합니다. 환자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약을 찾을까요? 분석 결과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현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많은 환자가 병원이 자신을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본다고 느끼며 독성 강한 항암제 대신 스스로 연구한 프로토콜을 선택해 치료의 주체가 되려는 환자 임파워먼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움직임의 시발점이 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별표 조 티펜스, 별표입니다. 파우스, 그는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사용해 자신의 말기암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이 요법을 대중화시킨 주인공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mycancerstory.raks는 현재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일종의 성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티펜스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할 때 환자 스스로가 연구하고 답을 찾는 별표 환자 주도형 운동 별표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환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 문 밖에서 직접 생존을 위한 그림자 프로토콜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완치된 환자를 넘어 절박한 환자 공동체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영감을 불어넣은 진정한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중 메시지, 환자 주도형 운동의 아이콘, 그의 이야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커뮤니티의 과학적 지주 역할을 하는 인물은 캐나다의 종양 전문의 윌리엄 마키스 박사입니다. 그는 현재 엑스구 트위터에 인증된 계정을 통해 약 8,500명의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마키스 박사는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환자의 체중당 M주진 단위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항암 통합 영양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버맥틴, 펜벤다졸, 메벤다졸의 조합을 통해 표준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애슐리가 공유한 사례는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신에 전이된 사기 유방암 환자였는데 표준 항암 치료 대신 호르몬 차단제와 함께 이버맥틴, 펜벤다졸을 2개월간 복용했습니다. 최근 스캔 결과 단 하나의 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세포가 수축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폐에 고여있던 흉수를 뽑아내기 위해 수개월간 꽂고 있었던 튜브를 마침내 제거했다는 소식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이 요법이 단순한 플라세보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자신의 아버지가 7개월간의 복용 끝에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버지는 주치의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일 M&M 초콜릿 크기만큼의 이버맥틴 1.87% 페이스트와 펜벤다졸을 복용했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 없이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은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유지 용량을 복용 중입니다. 스테이시는 치료의 성공 비결로 정확한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공포를 멀리하고 치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70세에 된 댄은 사기 대장암으로 18인치의 대장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술 전후로 하루 12mg의 이버맥틴 2알과 500mg의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프로토콜을 고수했습니다. 수술 당시 집도인은 간과 담낭, 림프절에 전이되었던 종양들이 조직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갔다며 경악했습니다. 댄은 고품질 카카오를 병행하여 백혈구 수치를 높였고 1년이 지난 지금 50대보다 더 활기찬 상태로 매일 수영과 운동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나은 친구 손녀의 기적 같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39세에 뇌까지 전이된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수술과 항암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그녀는 이버맥틴과 함께 그라비올라, 사월서프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신 패스칸에서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주치의는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는 현재 주치의 몰래 완전관해 상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스토미은 림프절과 뼈까지 전이된 포비기 비소 세포 폐암 환자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녀는 1년 동안 이버맥틴, 펜벤다졸, 그리고 다양한 보충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양은 거의 소멸되었고 림프절은 암 수치 없음 NED, 뼈 전이는 관해 리미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달 받던 검사를 3개월 단위로 늘렸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는 현대의학이 놓친 환자 중심주의의 공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우리에게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맹신을 넘어 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집단지성의 진화는 기존 의료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한 환자들의 절박한 생존 투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 의료 현상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환자 임파워먼트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학적 고찰과 제도적 포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안적 통합 종양학의 핵심인 약물 재창출과 대사치료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토콜과 실행 가이드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학적 이론과 정밀한 실행 지침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프로토콜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약물 재창출을 통한 암세포 타격 및 면역 복구 기전을 다루며 파트 2에서는 마키스 박사의 체중 기반 투여량 설계와 맞춤형 가이드를 설명합니다. 이론적 토대와 실무적 정밀함이 결합된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학습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가로서 커뮤니티의 이론을 살펴보면 펜벤다졸의 핵심 기전은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얼스 파괴에 있습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갈고리인 미세소관이 필수적입니다. 펜벤다졸은 이 미세소관 형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암 줄기세포의 증식을 멈추게 한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암세포의 물리적 분열 기전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사멸을 유도한다는 논리로 환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버맥틴의 역할은 한층 더 다각적입니다. 커뮤니티의 핵심 조언자인 수은 이버맥틴이 암세포의 전이 신호와 연료 경로를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니체 유나이스 또한 이버맥틴이 암의 전이 메타스타사이즈를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암세포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기 위해 보내는 모든 생화학적 신호를 교란하여 암을 특정 부위에 고립시키고 굶겨 죽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이들이 믿는 강력한 기전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진정한 힘은 단일 약물이 아닌 동승효과, 시너지스틱 이펙트에서 나옵니다. 마키스 박사는 이버맥틴, 펜벤다졸, 그리고 비타민 D3나 아연 같은 영양제가 결합했을 때 암세포에 가해지는 압박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미토콘드리아 줄기세포 연결, 마이토콘드리얼 스템셀 커넥션 이론으로 뒷받침하며 약물들이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내성을 무력화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는 다각도에서 암을 압박하는 입체적인 전략입니다. 암세포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가설은 커뮤니티의 중요한 실천 지침입니다. 지저스는 알루미늄이 없는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신체를 알칼리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시에 암의 주 에너지원인 설탕과 탄수화물을 차단하는 케토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병행합니다. 이는 암세포의 대사 경로를 차단하여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대사치료의 일환으로 많은 관해 사례자가 식단 관리가 치료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복구는 암과의 전쟁에서 최후의 방패입니다. 덴다는 고품질의 카카오를 아침 저녁으로 섭취하여 백혈구 수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공유했습니다. 또한 셀레늄과 아연을 통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끌어올립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 투여를 넘어 인체 본연의 전투 능력을 복구하여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분석 결과 이러한 자가 면역 강화 노력이 프로토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숨은 핵심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마키스 박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연필 지우개 크기만큼이나 한 스푼 같은 모호한 복용법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가축과 대사 경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실제 체중을 기반으로 한 MILLIGRAMPERKILOGRAM 단위의 정밀 복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정확한 수치 없는 복용은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적절한 용량이 약과 독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과학적인 정밀 계량의 중요성을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마키스 박사의 가이드는 암의 상태에 따라 엄격히 구분됩니다. 첫째, 저용량,
low dose는 0.5mg/g/perkilog/gram 이하로 테스테스 박사가 보고한 관의 상태 유지나 유전적 예방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암 치료를 시작하는 표준인 중간 용량 medium dose는 10mg/perkilog/gram입니다. 이는 신체가 약물에 적응하며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최적의 기준점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체중의 1.0을 곱해 하루 총 복용량을 산출하며 보통 주 3회 복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혈병, 췌장암, 뇌암처럼 공격적인 암에는 고용량 20mg/perkilog/gram 처방이 내려집니다. 나아가 예후가 매우 불량한 뇌암이나 광범위한 전이 상태에는 샹카라 박사의 사례처럼 초고용량 5mg/perkilog/gram 이상까지 고려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일시적인 시각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마키스 박사는 고용량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영양 보충제를 병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펜벤다졸 또한 체중과 암의 공격성에 따라 철저히 조절됩니다. 예방 목적의 저용량은 하루 222mg을 주 3일 복용하지만 체중 200파운드, 약 90.7kg 미만의 암 환자는 주 6일 복용이 표준입니다. 200파운드 이상이거나 사기암인 경우에는 하루 444mg으로 증량하며 위중한 전이 상태에서는 하루 888mg에서 최대 1000mg까지 초고용량을 주 6일간 복용하는 공격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이는 암세포의 미세소관을 쉴 틈 없이 타격하여 복제 기회를 완전히 박멸하려는 의도입니다. 펜벤다졸의 사촌격인 메벤다졸, 미벤다졸 또한 프로토콜의 중요한 대안입니다. 크리스 같은 환자는 펜벤다졸 대신 메벤다졸을 사용하며 여기에 셀레브렉스, 시릴리머스, 멜라토닌 등을 조합해 암의 다각적인 경로를 차단합니다. 메벤다졸은 펜벤다졸보다 인체대사 데이터가 더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 통합적 구충제 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펜벤다졸과 교대로 사용되거나 특정 암종에 대한 맞춤형 대안으로 강력히 추천됩니다. 입체적 암 대응 전략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4가지 핵심 요소가 결합된 통합 프로토콜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전 차단과 면역 복구, 대사 치료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에 더해 MILLIGRAM, PERKILOGRAM 단위의 정밀한 계량이 수반될 때 비로소 전략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밀한 실행력이 뒷받침된 다각적 압박이야말로 암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핵심 툴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키스 프로토콜의 보조요법과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한 약물 구매 가이드를 학술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시각적 임상 매뉴얼을 바탕으로 검증된 약물 확보와 효율적인 신체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임상 지식을 실제 케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프로토콜 수립을 위해서는 보조요법을 통한 전방위적 신체관리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경로를 통한 안전망 확보라는 2가지 핵심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프로토콜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이 2 기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학술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충제 요법에서 간 수치 관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은 간에서 대사되므로 장기 복용 시간 수치가 급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마키스 박사는 간을 보호하기 위해 밀크시슬 250mg을 하루 2번 반드시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것을 필수 수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독성을 완화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 환자가 중도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프로토콜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마키스 박사가 강조하는 면역의 핵심은 비타민 D3입니다. 그는 혈중농도 80나노그램 ml 도달을 목표로 삼고 현재 수치에 따라 매일 5,000IU에서 최대 5만 IU까지 복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연, 제팅 또한 체중 1kg 당일 mg을 매일 복용하여 혈중농도를 80에서 120 mcg/dl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데 필요한 탄약과 같은 역할을 하며 단순히 섭취하는 것보다 목표 혈중농도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암의 증식을 돕는 염증 환경을 제어하기 위해 하루 600mg의 커큐민 복용이 프로토콜에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 800IU의 비타민 E는 암세포의 신호체계를 교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커큐민은 후추 성분과 함께 복용하여 흡수율을 높여야 하며
이러한 항염 영양제들은 구충제가 암세포의 본체를 공격하는 동안 신체의 정상적인 대사를 지원하고 암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약물에 의해 암세포가 대량으로 사멸하면 체내에는 사멸한 세포의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는 다이오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출하지 못하면 심각한 피로와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탄 액티베이티드 철코올이나 지올라이트, 분말 같은 결합제, 바인더스를 활용합니다. 마키스 박사는 월, 수, 금요일 저녁 식사 최소 2시간 후에 이 결합제들을 복용하여 체내 독소를 씻어내는 디톡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25mg의 CBD 오일과 퀘르세틴이 선택적으로 포함됩니다. CBD 오일은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보조 효과를 가집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건강을 돕습니다. 이처럼 마키스 프로토콜은 단순히 약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 보충과 독소 배출, 그리고 식단 관리까지 아우르는 정밀하고 전방위적인 신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가짜 약물에 대한 경고가 매우 엄중합니다. 특히 애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가짜, mostly fake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가 중국 차이나에서 발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절대 구매하지 말라는 것이 선배 환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효과 없는 가짜 약을 파는 상업적 세력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저렴하거나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약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윌리엄 마키스 박사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한 사기 계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키스 박사가 페이스북에서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그의 이름을 딴 수많은 계정은 모두 가짜이며 오직 X구 트위터에 인증된 계정, verified account만이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입니다. 가짜 계정들이 제안하는 유료 상담이나 약물 판매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검증된 구매처는 의외로 가축용품점입니다. 미국의 트랙터 서플라이, 루럴킹, 팜앤플릿, farm&플릿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신뢰받는 통로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반려동물 전문몰인 추이가 자주 언급됩니다. 비록 가축용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체가 분명한 대형 매장에서 정품 파나쿠르나 이버맥틴 페이스트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MG 계량은 환자의 몫입니다. 인간용 정품 약물을 구하기 위해 인도의 올데이 케미스트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도 널리 활용됩니다. 또한 테네시의 메디슨 카운터 파마시나 플로리다의 올 패밀리 파마시처럼 실체가 있는 약국을 통한 원격 의료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처방 전 발행이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로 인간용 약물을 공급하므로 직구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안전한 구매 경로입니다.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3자 테스트, third party testing,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조사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성분과 농도, 불순물 유무를 인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용 페이스트 형태는 정확한 MG 단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제3자 인증을 받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복용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검증된 약물만이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고 암과 싸울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준비한 원페이지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조요법은 정해진 복용량과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핵심이며 제품 구매 시에는 공식 인증과 제3자 테스트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관리 루틴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의학의 이면과 그로 인한 실패의 기록을 임상적, 구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실제로 나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검증되지 않은 희망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예정입니다. 학술적인 시각으로 대체의학의 그림자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진실을 추적하는 3단계 여정을 통해 의료계 이면의 복잡한 실태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실패 사례 분석과 그림자 의료 생태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최종적으로는 과학적 통합 치료를 위한 제도적 책임과 환자의 권능 강화라는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료 혁신을 위한 논의의 흐름을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휘트니 윗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희귀암을 앓으며 이 요법에 매달렸지만 구충제가 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didn't even touch,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헤더 니가드, 헤더 니거드의 아버지 역시 1년 동안 요법을 지속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이 모든 암종의 만능일 수 없으며 암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켈리의 사례는 매우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그는 무려 7년 동안 이른바 뱀기름, snake oils 이라 조롱받는 이 비주류 요법들을 따르며 전립선암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암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수술 없이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버맥틴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만 의존하여 금쪽 같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연요법에만 매달리다 사태를 악화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마르지의 친구는 3개월간 모든 현대의학적 처치를 거부하고 자연요법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암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고 spread so bad. 결국 다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표준 치료의 독성을 피하려다 오히려 암에게 번식의 기회만 제공한 셈입니다. 대한요법은 반드시 정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모니터링 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장암 환자 크리스는 이버맥틴으로 암 성장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분석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암은 BRAF V600이 변이를 가진 지방산 대사 기반 대장암이었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설탕 차단, 키토이나 당 흡수 억제 전략이 오히려 암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ET 스캔조차 당 수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그의 암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암의 유전적 변이에 따라 프로토콜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절박한 환자들은 사기꾼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간호사 패트리샤 켈리 같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제약 등급의 약물을 약속하며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이 빈번합니다. 스티브는 아내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접근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짜 정보는 믿어도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자들은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절박함이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내부에는 거대한 인식의 골이 존재합니다. 항암은 사기다라는 제프 같은 극단적 주장과 나는 항암으로 살았다는 빌리오 같은 이들의 반박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 논쟁의 본질은 현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들의 깊은 소외감입니다. 환자들은 병원이 자신들을 인격체가 아닌 데이터 조각으로 본다고 느끼며 병원 문 밖의 그림자 의료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들의 이탈을 단순한 무지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의 양면성을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기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정서적 보루가 되어주고 실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광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거 없는 루머와 사기꾼들이 판치는 위험한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성공담에만 매몰되어 실패의 기록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을 활용하되 그것이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데이터 검증이라는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는 의사들과 의료계가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환자들이 왜 가축용 구충제에 매달리는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버맥틴과 펜벤다졸의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권 의료가 이들을 포용하고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비로소 위험한 자구책이 안전한 통합치료로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치료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고귀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병을 공부하고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은 삶의 의지를 되찾고 무력한 환자에서 적극적인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 권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과학적 근거를 꼼꼼히 따지고 투명하게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객관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치료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데니스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로 나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답은 하지만 모든 이에게 기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입니다. 기적과 비극이 공존하는 이 그림자 의료의 현장에서 우리는 환자들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안내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과학적 진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진정한 치유의 길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꿈꾸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